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차 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11차 시, 12차 시는 논증적 글쓰기에 대해서 1차 시, 2차 시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 G20 폐막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영상 못 보셨다면 잠시 멈춰두고 그 영상 2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 우리가 논증 글쓰기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논하기 이전에 도대체 논증은 무엇이냐? 논증은 주장을 타당하게 증명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논증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가 주장하는 바를 타당하다고 증명해내는 그 과정을 논증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이 탄탄해야 하죠. 논증이란 어떤 근거나 타당한 주장을 이끌어내는 그 사유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논증에 따라 주장이 옳고 그름을 판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증은 주장의 설득력이 생겨서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주장할 때 주장은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어떤 진술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봐요? 주장만으로 설득의 힘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거 제기하고 명령에 호소하거나 그치는 어떤 의견으로 끝날 수 있는 주장을 상대가 납득하게 해주게 하는 그 뒷받침을 바로 근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논증 글쓰기는 자신의 주장을 펴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앞뒤 이치에 맞게 쓰는 글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글의 종류는 좁게는 논설문이나 논문을 주로 지칭하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보고서도 여기에 속하겠죠. 자, 성찰적이나 실용적이거나 창조적 글쓰기를 제외한 대학에서의 모든 학술적인 글쓰기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논증은 또 논증 글쓰기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굉장히 다양한 논증 글쓰기 중에 오늘은 그 대표적인 칼럼과 독자투고 토론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칼럼과 독자투고입니다. 자, 칼럼 우리 많이 들어봤죠? 칼럼은 기둥을 뜻하는 라틴어 칼룸나에서 나온 말로 신문에 또는 특별기사나 특약 기고기사 매일 일정한 자리에 연재되어 있는 단편란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각 신문사의 오피니언란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칼럼을 연재하는 어떤 난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 칼럼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그 각 신문사들의 오피니언란을 한번 살펴보면 칼럼의 글을 볼 수 있다. 자, 칼럼은 주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슈에 대한 논평하는 여러 칼럼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관점 칼럼,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칼럼들이 있고요. 또 혹은 잡단 칼럼, 그 다음에 제목이 이상하죠. 잡단 칼럼. 잡단 화제를 다룬다 해서 잡단 칼럼이고 독자의 기고나 논평에 대해서 편집자가 대답하는 어떤 형식, 독자의 편지나 편집자의 반응 칼럼 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칼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럼이라고 해서 시사를 이슈로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칼럼이 쓰여지고 있다. 자, 칼럼은 시사 주제에 대해서 논평하는 시사 칼럼 외에도 다양한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칼럼들이 있습니다. 경제 칼럼이나 과학 칼럼, 문화 칼럼 등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제가 보는 신문사의 오피니언欄에도 보면 어떤 시사 칼럼은 기본이고 거기에서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들 혹은 독자 기고자들의 칼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칼럼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다양성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오직 칼럼이면 시사적이고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칼럼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칼럼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어떤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의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쟁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기에 칼럼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칼럼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려해 볼 때 칼럼은 글쓴이가 제기하는 어떤 사회적인 쟁점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 의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 실제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면서도 아직 주목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왜 중요하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오를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감에 대한 폭넓은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풍부하고 알찬 정보를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의 중요하죠. 이면을 짚어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겠죠. 자, 문제를 단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해안을 가지고 칼럼을 작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 자, 문제를 대중에게 환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쓰기가 유용하죠. 자, 칼럼을 통해서 사회적 쟁점에 기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자, 문제 자체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기사문과 별반 차이가 없다. 자, 기사문은 팩트만을 이렇게 서술하면 되잖아요. 자, 그 칼럼에서는 여론을 형성하고 내가 읽는 나의 칼럼을 읽는 독자가 관심을 갖고 또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글쓰기가 바로 칼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칼럼의 중요한 목적 중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의 올바름을, 그 생각의 어떤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그런 글이 바로 칼럼입니다. 자, 그러니까 칼럼이 있는 사건대로 그냥 쓰면 칼럼이 아니라 기사문이 되겠죠. 자, 그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 드러낸 생각으로 여론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칼럼이죠. 그래서 칼럼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자, 글 쓰는 사람들의 그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칼럼은 아무나 쓰진 않죠. 뭐 보도국장에 쓰던가 뭐 이런 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칼럼으로 사회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칼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칼럼은 이것입니다.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이 훈장수여 전태일 정신의 박제화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런 논리적인 글에서의 제목, 특히 이렇게 뭐 칼럼이라든가 보도 기사라든가 이런 글에서는 어때요? 이 제목이 말하는 사람의 논조, 즉 이야기의 방향이 이 제목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모아서 그것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자, 훈장수요 전태일 정신의 박제화라고 했습니다. 자, 훈장수요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팩트. 자, 전태일 정신을 박제화한다는 것은 이 임미리 교수의 생각입니다. 자, 훈장수요하는 것이 무엇이 나쁠까? 상 주는 것이 왜 나쁠까? 라고 읽기 전에 우리는 궁금증을 궁금해할 수 있죠. 근데 전태일 정신을 박제화하는 이러한 훈장소에 대해서 임미리 교수가 비판의 글을 쓴 게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비판한 것이 바로 이 칼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1월 13일이 여러분 전태일 열사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13일이면 전태일 열사의 기념식을 갖게 되는 건데요. 2020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전태일 열사의 어떤 기념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훈장을 주는 것. 자, 훈장을 주는 것을 정부가 훈장을 주겠다라고 한 사실을 가지고 임미리 교수는 도대체 그 훈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왜 훈장이 도대체 비판적이냐? 임미리 교수, 자,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의 기념식으로 그 기념식에 정부가 국민 훈장 1등급을 주기로 했는데, 자, 전태일 열사 하면 물론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도 있지만 그것을 이어서 노동자의 정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민주화를 이루게 하는 초석이 된 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에 이 훈장은 그냥 잘한 일이다 박수를 치게끔 하는 일뿐이 아니 잘하게 하는 그런 일로만 여겨지게 하는 게 바로 훈장을 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임미리 교수의 생각입니다. 자, 훈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현실을 돌이켜보고 자, 해야 할 일, 해결 방안 마지막 문단에 쓰였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세 문단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위에도 있고 좀 밑에도 있지만 중요한 단락 세 단락을 제가 가져온 것이거든요. 자, 여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현실에서는 전태일 열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 전태일 열사처럼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정부는 이런 일에는 별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고 그냥 전태일 열사의 훈장을 주는 일, 잘했다 박수 치는 것에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임미리 교수가 비판의 목소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 자, 이게 훈장이 주기에 앞서서 우리가 행동을 뭘 필요한가? 자, 훈장 대신 사죄하고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리고 전태일 열사를 진짜 기리고 우리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일이라 생각된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미 어떤 훈장 수여에 관한 일에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잘한 일이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자신의 생각을 갖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여론을 형성해서 정부가 사죄하고 또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칼럼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런 칼럼을 쓰려면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글에 힘이 있게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칼럼을 쓰는 일이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자, 이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칼럼을 차치해두고, 자, 우리의 생각을 모두 다 똑같이 바라보는 그런 현실 말고, 나만의 생각,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내 생각을 전달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생각을 갖고 글을 쓰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글쓰기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글에 독자 투고와 인터넷 댓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도 댓글 달고 있잖아요. 보기 글에다가. 자, 독자 특허는 독자의 견해를 신문에 기고하는 글을 말합니다. 자, 내용은 여러 가지 환경 쟁점에 대한 의견에서부터 생활성 불편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요구, 혹은 훈훈한 미담의 소재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지만 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어때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의견이 없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글이나 논증적인 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시정해달라는 요구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새로운 동네에 이사 오고 나니까 전 동네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막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민원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그런 창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거기다가 막 써서 올렸어요. 어떤 이 동네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고 그걸 시정해주면 좋겠다. 막 조목조목 제 전공을 살려서 올렸더니 며칠 후에 백화점 상품권 5만원과 그리고 구청장에 실제로 구청장이 안 적었겠지만 구청장님의 그 목소리 글 너무 잘 보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글을 보내주었었어요. 자, 여러분도 서슴없이 좀 이런데 문을 좀 두드려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소소한 상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자투고라는 기고할 때는 분량은 짧지만 그 안에 명확한 주제가 드러나게끔 써야 하고, 독자투고라는 실리는 글은 대체로 투고 빈도가 높은 주제의 글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한 개인적 비방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그뿐 아니라 그 글이 공개됨으로써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상업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실리지 않는다. 자, 우리 신문 같은데 여러분 종이신문 잘 안 보죠? 자, 저 인터넷 신문도 보고 종이신문도 보고,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독자 투고란이 있거든요. 그 독자 투고란에 여러 독자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서 보내. 그러면 이제 신문사에서 그것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올릴 만한 글을 선택해서 올리게 되는데요.
뭐 신방과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 활동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한번 이런 데도 한번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권합니다. 자, 또 다른 글에 토론과 글쓰기, 즉 토론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토론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상대방 주장을 들으면서 발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논쟁적인 토론도 있지만 요즘은 비논쟁적인 토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논쟁적 토론을 더 요즘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논쟁적 토론은 편을 나누어서 대회하듯이 그리고 꼭 승자와 패자를 가르듯이 그렇게 전쟁 치르듯이 하는 것이 논쟁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비논쟁적인 토론은 어떤 크다 이렇게 틀이 있거나 어떤 대회의 틀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토론은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생각을 함께 듣고 자, 그것을 장점을 취합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내가는 그 과정. 그 과정 안에 토론은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토론문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토론은 말을 하는 거고요.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토론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토론문. 자, 토론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었잖아요. 자,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 자,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토론문입니다. 자, 토론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죠. 자, 일단 두 가지 과정이 주장하기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반박하기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거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허점을, 어떤 부당함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증명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바로 반박하기라고 합니다. 자, 토론의 가장 큰 두 가지 설득 방법인데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자, 또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반박하면서 내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를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도 사실 토론할 때와 비슷합니다. 내 주장은 A라고 생각하니까 내 주장 A가 어떤 설득력이 가지고 있는지 근거를 논리적으로 세우고요. 또한 사례 같은 것들을 더 보충하면서 내 주장이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예측하거나 파악한 후에 상대방의 주장이 나의 주장과 비교해서 어떤 타당하지 않은 점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나가는 그 과정. 그래서 그것을 반박을 하면서 내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게 바로 토론 글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심각한 파장이 오며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토론문과 글쓰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글을 쓰거나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토론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질문의 질이 그 토론 혹은 토론문, 논리적인 글을 쓰는데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문에서도 얼마나 좋은 질문, 지원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좋은 질문인가를 가려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질문이란 사전적으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질문이라고 하죠. 자, 질문은 생각하는 이성, 즉 사고를 띄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 그것을 하는 과정, 노력하는 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이성적인 사고력을 가져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제가 수업 전에 들으라고 한 그 영상을 보셨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가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자, 뭐 글 잘 쓰고 질문을 잘하고 그런다는 기자들도 그렇게 질문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자, 질문하는 게 왜 어렵냐? 그 영상에서도 말했죠. 우리나라의 문화가 크게 작용을 하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우리 같은 문화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왜 하지 못하는가? 질문에 꼭 답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틀릴까? 라는 너무 많은 고민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에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자, 수업 끝나고 질문할 학생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막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도 질문을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자, 질문을 하는 어떤 시선들도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그 분위기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고, 질문에 꼭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버려서 질문을 좀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공부법 중에서 유명한 하보르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시바가 이제 여기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서면서 크게 소리내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 되게 조용하잖아요. 누가 과자 봉지만 해도 예민하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고 포스트잇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는 들어가면 굉장히 내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 소리로 도서관이 꽉 찬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우수한 민족으로 널리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책을 읽으면서 혹은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나의 생각,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생각을 계속 같이 공유하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발전적인 대안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서로 터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만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나의 좁은 시야를 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을 피우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어때요? 내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귀담아 들으면서 생각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지금의 유대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우리도 유대인처럼 우수한 민족으로 세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질문이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질문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한다. 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질문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아보았고, 그러면 그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질문의 유형은 퍼슨과 존슨이라는 사람이 분류한 질문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명시적 질문, 내포적 질문, 비판적 질문입니다. 자, 명시적 질문은 해답이 교재 안에 있는 거. 자, 내포적 질문은 교재 안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문장과 문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즉, 비판적 질문은 배경이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책을 잘 읽어 내린다. 그 다음에 의미 파악을 잘한다. 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잘 찾아내는 것이겠죠. 자, 명시적 질문이 내포적 질문보다 조금 더 쉬울 것이고, 자, 비판적 질문이 내포적 질문보다 좀 더 우리가 어렵습니다. 찾아내기가. 자, 그러니까 어때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서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서로 찾아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 과정의 토론의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 자, 그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논증적인 글을 잘 쓰기 위해서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라면 이 질문을 잘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잘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 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작은 옛날 호랑나비가 오랫동안 아늑한 박음질에 있던 알을 깨고 나왔어요. 자, 배가 고픈 걸 이런 생각이 들자 호랑이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랑이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죠.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자, 호랑나비가 굉장히 성숙한 애벌레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을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머릿속에 두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무엇을 했나요? 자, 이 질문은 세 가지 중에 어떤 질문의 유형인가요? 자, 호랑 애벌레는 어떻게 나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거는 어떤 질문인가요? 애벌레의 나비가 되는 것에 왜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건가요? 자, 질문의 유형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명시적 질문인지 내포적 질문인지 비판적 질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비판적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다.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토론의 또 다른 뭐 갈래라고 할까요? 종류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하브르타가 있는데요. 자, 하브르타는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인 읽기와 함께 읽기 내용을 바로 토론을 통해서 이해하고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바라는 도서관에서도 그렇게 하브르타를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 이 토론의 한 뭐 갈래이자 방법인 하브르타를 여러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학습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그 어떤 프로젝트를 활용할 때 프로젝트를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하브르타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자기 생각을 확장시켜야 하는 많은 곳에서 이런 하브르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진행 방식은 읽기, 파트너에게 질문하기, 주제 찾기, 토론하기, 창의적 해결 방안을 도출한 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파트너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자, 내가 읽은 것을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고 그 파트너도 저에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상호 질문을 통해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요한 것을 찾게 되면 그것을 또 토대로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 토론을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방법을 도출한다거나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혼자 끙끙 앓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더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토론은 자신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토론하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자,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상대방의 말에 오류가 있는지 혹은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얼마나 귀한 건지를 파악해서 귀한 것이면 나한테 적용을 하고 나의 더 나은 대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은 잘 귀담아 듣고 반박을 해야 하는 문제이니까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대신 이 파트너에게 질문하기의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토론뿐만 아니라 하브루타를 더 활성화를 하고 더 좋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건 이 질문의 질이 얼마나 높으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질문의 단계를 거쳐서 질문의 중요성을 익히면서 이것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자, 질문하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경우 질문을 통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그 중요한 과정이지 자신이 자신의 생각만 묻는 것이 질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텍스트를 읽어서 질문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렇게 뭐 그림을 보거나 영화를 관람하거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하브루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질문을 통하고 자, 예를 들어 자,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목을 붙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자, 둘이서 짝을 이루고 그 짝에게 이 그림을 명시적 질문, 배포적 질문,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자,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제목을 붙이는 그런 만약에 실습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명시적 질문을 할 건지, 내포적 질문을 할 건지, 비판적 질문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함께 옆에 사람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인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하브루타의 과정입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이 또 이걸 가지고 실습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도 토론을 한번 실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의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자, 그것이 확인학습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건데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글은요 100분 토론이라는 TV 프로그램의 글입니다. 자, 100분 토론에서 버비의 아이돌 누가 키웠나 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패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을 해주세요. 자, 우리 K-팝은 우리 한류를 일으키고
한류를 크게 만들어서 우리의 위상이 전 세계에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존재들의 이면에 또 굉장히 어두운 부분도 맞닥뜨리게 되었죠. 자, 마약과 성범죄 의혹이나 경찰 고위감도 유착 등으로 연예계가 휘청거렸던 사건도 있고요. 자, 이 사건 때문에 뭐 스타들은 물론이고 소속사 책임도 자유롭지 않고 자, 않았던 그런 일로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춤과 노래 등 연예 교육에는 성공했지만 인권의식 등 인성교육에 실패했다라면서 로이터 통신은 K-팝의 노래 안무는 도덕교육을 받을 시간을 희생해 만들어졌다라고 아주 비꼬아서 비판적인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이돌 교육을 통해서 K-팝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합당한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대 초중반부터 아이들 교육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글이고 뭐 감상글이고 자기 생각이 없는 글은 그냥 그림을 보듯이 글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감상글이든 논리적인 글이든 자기의 생각,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실 글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통을 매개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글로 하는 수업이고 글로 하는 과제였고 자, 감상글에서는 감상을 나의 생각을 나의 감상으로 표현하는 거. 자, 논리적인 글에서는 자, 근거 나의 주장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근거에 대한 사례를 잘 작성을 해서 설득력을 얼마나 갖냐 그것이 논리적인 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자, 감상글에 대한 여러분 그 감상글을 제출을 다 했고 고객글로 여러분이 댓글도 다 달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동료 평가자들의 감상글을 봤을 때 차마 댓글로 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 제가 보는 감상글에 대한 단상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글의 제목이 없는 글이 제가 글쓰기를 시작하면 내내 그 제목에 대한 중요성을 몇 번이나 어필을 했는데 제목이 없는 글이 있더랍니다. 자, 제목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없이 쓴 글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과제를 재탕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어디에다가 보낸 그 과제를 또 우리 글에다 감상글에도 어울리지 않는 그 글에다가 붙인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저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동료 평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죠. 자, 다른 글을 베껴오거나 똑같이 여러 곳에다가 제출하는 것. 자, 그것은 교수에 대한 모욕일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이 점은 좀 명심해줘서 다른 과목에서도 자, 여기서 쓴 어떤 글을 그대로 제출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글을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 읽히지 않은 글들이 있었어요. 자, 글을 쓴다는 건 앞에서 설명했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독자인 저한테 혹은 동료 평가자들이 수없이 많은 숨어있는 독자들한테 공감을 일으키고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읽히지가 않는 글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화려한 어떤 수려한 글 단어들을 조합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서툴고 좀 낯설고 어색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잘 드러나면 그건 참 좋은 글입니다. 투박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참 좋은 글인데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잘 표현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많지 않았다. 자, 여러분이 글을 쓰기 전에 우리가 개요를 왜 작성합니까? 개요를 작성하지 않은 글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부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글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하에 글을 작성한다면 어때요? 그 작성 완성 단계에서도 그 생각의 깊이가 달랐을 텐데 좀 부족했다. 자, 그리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 문단 나누기와 그 다음에 맞춤법 그리고 늘려쓰기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자, 문단은요 생각이 바뀔 때 나의 주장과 이야기가 바뀔 때마다 나누는 게 문단이고요. 자, 그 문단을 나누지 말아야 할 때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었어야 되는데 계속 문단을 나누니 읽는 사람으로서 가독성이 떨어지고요. 또 읽다 보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생각을 짧게 표현을 해서 끊어서 글을 쓰는 버릇을 길러줬으면 좋겠어요. 자, 글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에 그래서 분량을 막 늘리려고 하다 보니 어때요? 자꾸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게 되고 늘려 쓰다 보니까 말하는 요지를 자꾸 흐려지게 만드는 그런 우려를 범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누고 글을 좀 짧게 끊어 쓰는 버릇을 여러분이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감상글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보기 글이 없으니 확인학습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과제는 29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분량 같은 것들은 저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공지를 했으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고 29일까지 여러분이 논리적인 글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적인 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범시민적이고 범국가적인 어떤 글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자, 내 안에서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나를 만약에 논리적인 글로 쓴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나기 위한 어떤 근거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죠. 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냥 이런 사람이라고에 해당하는 것들의 근거를 여러분의 삶이 살아온 그 과정의 시간들과 경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근거를 갖다 붙이고 자,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어떤 경험 이야기를 사례에다 갖다 붙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장을 다른 사람 읽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자, 그런 글이어도 상관없고요. 내가 그간 정말 궁금해했던 부분 그것이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상관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정말 이 주제를 갖고 내가 재미있게 글을 쓰겠다 하는 것들을 주제로 잡아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나는 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학년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글도 있었어요.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 내가 이제 요리를 하는 그런 과였어요. 그래서 어떤 무슨 초콜릿이었나? 빵을 잘 만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글.
빵에 대한 어떤 역사도 다루어지고요. 좀 재미있게 읽었던 글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러분 관련 전공에 대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자, 이번에는 전공을 떠나서 좀 더 다른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시야를 넓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또 만나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